9월 10일 아저씨께 저비 도련님은 떠나셨어요. 우리 모두 벌써 그분을 그리워하지요. 사람이 있다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무척 크게 느껴져요. 2주 후면 개강이에요.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기뻐요. 저는 이번 여름에 단편소설 6편과 7편의 시를 썼어요. 잡지사에 보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상관없어요. 좋은 경험이었으니까요. 저비도련님도 제가 쓴 글을 읽어보고는 문제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요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제 생각에는 저비도련님이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아 살짝 언짢았어요. 하지만 그분도 대학 생활에 관해 쓴 글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셨지요. 저비도련님은 고맙게도 제가 쓴 글을 타이핑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잘 정돈된 글을 다시 잡지사에 보낼 수 있었지요. 이번에도 2주째 소식이 없네요. 그냥 제 작품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와, 지금 하늘을 보시면 좋을 텐데 신기한 오렌지색을 띠고 있어요. 아마도 폭풍우가 밀려오나 봐요. 갑자기 거센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지붕이 새는 곳 아래에 양동이를 받쳐놓고 서둘러 창문을 닫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네요. 시골에서는 폭풍우가 밀려오면 신경 쓸 것이 하나둘이 아니지요. 목요일, 아저씨, 무슨 일인지 짐작하시겠어요? 방금 집 빼온 아저씨가 2통의 편지를 전해주고 가셨어요. 첫 번째 편지는 제 소설이 채택되어 원고료로 $50를 주겠다는 소식이 적혀 있어요. 이제 저는 작가가 되었네요. 두 번째 편지는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학비와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영어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여름방학 때 농장에 가기 전에 장학금을 신청해 두었는데 1학년 때 수학과 라틴어 과목에 낙제를 한 적이 있어.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저는 굉장히 기뻐요. 아저씨 짐을 좀 덜어드리니까. 이제 매달 용돈만 후원해 주시면 돼요. 어쩌면 글을 쓰거나 가외를 해서 용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제루사 에버트 올림 9월 26일 키다리 아저씨께 드디어 학교로 돌아왔어요. 저도 어느새 3학년이 되었네요. 올해 저와 친구들이 사용할 공부방은 더 좋은 곳이에요. 남쪽으로 큰 창문이 2개가 나있죠. 용돈을 많이 받는 줄리아는 이틀 먼저 도착해서 새로운 벽지와 동양풍의 카펫, 진짜 마호가니 의자들로 방을 장식했어요. 방이 너무 화려하니까 엉뚱한 곳에 잉크라도 튈까봐 겁이 날 정도지요. 그리고 가만 보니 아저씨 편지, 아니 아저씨 비서께서 보내신 편지가 와 있더군요. 부디 자세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되나요? 저는 아저씨가 장학금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미 장학금은 받았으니 아저씨가 아무리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지요. 물론 그것을 물을 생각도 없고요. 제 말이 무례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버릇없이 굴 마음은 전혀 없어요. 아마도 아저씨께서는 제가 학위를 받을 때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발 제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세요. 제가 대학에 다니게 된 것은 아저씨 덕분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빚을 지고 싶지는 않아요. 아저씨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훗날 그럴 만한 능력이 생기면 후원받을 돈을 전부 갖고 싶어요. 그러니 장학금을 받으면 돈을 갚을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지요. 아저씨께서 제 입장을 헤아려 기분 나빠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돈은 계속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게요. 줄리아에게 신세만 지지 않으려면 용돈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오늘은 편지를 쓰고 보니 기분이 착잡하네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할 일이 많아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덜거리는 커튼의 가장자리를 꿰맨 다음 책상을 닦고 벽에 그림도 걸어야 하거든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책 상자도 4개나 있고 옷이 가득 든 여행 가방 2개도 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류사 에버트가 옷가방을 2개씩이나 갖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네요. 하지만 틀림없이 2개 맞아요. 게다가 50명이나 되는 친구들에게 일일이 안부 인사를 전해야 하지요. 개강을 하면 몸은 바쁘지만 정말 신나요. 아저씨의 어린 자식이 다 컸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저씨 덕분에 에너지가 넘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났답니다. 사랑을 담아 주디 올림. 9월 30일 아저씨께 정말 장학금에 대해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실 작정이에요? 아저씨처럼 고집센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아저씨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아저씨는 제가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싫다고 하셨지요. 그럼 아저씨는 제게 뭔가요? 저는 아저씨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길을 가다 마주쳐도 누군지 모르지요. 만약 아저씨가 제게 직접 편지를 써주고 이따금 찾아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가 잘하고 있어서 기쁘다고 말해주시면 그런 말을 거역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야말로 제가 순종적인 딸처럼 행동하겠지요. 하지만 아저씨는 그렇지 않잖아요. 장학금은 단순히 선물이 아니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상이에요. 더 이상 아저씨랑 말다툼해봤자 입만 아파요. 왜냐하면 많은 남자들은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남자를 설득하려면 살살 달래거나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2가지 방법 중 후자를 선택하겠어요. 아저씨, 저는 절대 장학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용돈도 받지 않겠어요. 정말로 저 때문에 꼭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깝다면 아저씨가 제게 후원해 주시는 돈으로 고아원의 다른 어린 소녀를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괜찮은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아저씨, 다른 여자아이를 후원하실 때 그 애를 저보다 더 좋아하지는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만큼은 아저씨 비서가 전한 대로 따르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은 정말 확고해요. 결코 결심을 바꾸지 않을 제루사 에버트 올림. 11월 9일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은 비누랑 새 셔츠를 만들 옷감 그리고 구두약을 사러 시내에 나갔어요. 그런데 지갑을 다른 옷에 두고 왔지 뭐예요?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느라 체육 시간에 늦고 말았어요. 기억력이 형편없는 사람에게 코트는 2벌이나 있으니 큰일이에요. 줄리아 펜틀턴이 크리스마스 연휴 때 자기네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아저씨, 제루사 에버트가 거만한 부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줄리아가 왜 저를 초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 애는 저에게 엄청 친절하답니다. 저는 사실 셀리 집에 가고 싶은데 줄리아가 먼저 초대를 했네요. 그래서 조만간 뉴욕에 갈 예정이에요. 펜틀턴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말이지요. 서둘러 새 옷을 장만해야겠어요. 하지만 아저씨께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학교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다면 늘 그랬듯 그 말씀은 따르겠어요. 요즘 저는 토마스 헉슬러의 자연계에서 인간의 위치라는 책을 짬짬이 읽고 있어요. 아저씨는 스테레오 그나투스라는 동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 새와 도마뱀이 중간쯤 되는 모습으로 생겼더군요. 올해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자선과 개혁이라는 과목을 수강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아원을 운영해야 바람직한지 알 수 있겠지요. 지난주에 저는 21번째 생일을 맞았답니다. 저같이 지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니 국가적인 낭비 아닌가요? 아저씨의 한결같은 주디 올림.